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인연자입니다. 목동 수육 잠시만요. 오후에는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십니다. 간단하게 진행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기로 한 화상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이 화상 통화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남자분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자분은 저희 회사에서는 소개하지 않기로 외부 방침을 세웠어요. 물론 뭐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분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조건이 아니니까 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건데, 뭐 나이가 깡패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네요. 우리도 저희들도 그런 여성을 또 뭐 자기가 원하는 30대 뭐 중후반에 뭐 40대 초반의 남성하고 소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또 그런 분을 굳이 소개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뭐 여자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분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 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또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화상 통화는 진행하지 않았고, 어제는 대신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총 한 7건 정도 상담이 있었는데, 그 상담자 중에 2분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미국에 계시는 그 시민권자입니다. 예전에는 한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계시는 분, 호주에 계시는 분, 뭐 캐나다에 계시는 분, 뭐 이래가지고 1년에 외국에 한국을 제외한 영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신 분들을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번씩은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계시는 남자분들이 베트남 여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최고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인기가 없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치면은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좀 이제 비자 받고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전에도 거의 한 1년 이상 걸렸거든요. 두 번째는 또 임금의 차이가,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또 이런 뭐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아예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고, 그만큼 또 미국은 생활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애들도 지금 뭐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애들이 갈 때하고 지금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식들이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이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으로 시집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이제 자기가 시집가는 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 굉장히 쉬워요. 뭐 계절 근로자도 있고 또 뭐 이런 애기 가지만 초청도 가능하고 이런데, 미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부모들이라도 60세 넘지 않으면은 초청하는데 거의 1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 계시는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그분도 60세가 넘으셨는데 메리트가 없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계신 남자분들이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 어차피 그런 일을 하니까
한국하고 저희들이 업체 비용을 뭐 한국하고 다르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달러로 받을 뿐이죠. 근데 미국 남성들 입장에서는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남성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2배나 3배는, 2배는 뭐 가뿐히 넘을 거고, 한 서너 배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서류 비용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민 변호사들이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일단 높습니다. 미국에서 높고. 두 번째는, 미국에 계신 남성분이 여기 베트남에 한 번, 두 번 들어오셔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분이 비자를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위장 결혼을 이제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럼 한 번 들어오실 때 뭐 비행기 값만 거의 한 1,000불 이상 들어갈 거예요. 비행기 값만.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이 비자를 받는데 거의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를 영어를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어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남자분이 또 영어가 되면 또 모르지만 또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은 또 영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것만 생활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만 10,000불 이상 나갈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업체 비용 한 10,000불 잡고, 뭐 왔다 갔다 방문하는 거 한 10,000불 잡고, 그리고 신부 공부하고 뭐 생활하고 하는데 한 10,000불 잡고, 또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저쩌고 하는데 한 10,000불 잡고 이러면은요, 최소 한 30,000불에서 40,000불은 가볍게 그냥 50,000불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40,000불 왔다 갔다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원화로 따지면은 뭐 거의 한 6천만원 이상이니까 뭐 우리나라 따져도 2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뭐 비자를 받는다는, 왜냐면 미국은 지금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이제 뭐 자기가 미국에 있다, 캐나다에 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거기 계신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됐어요. 그래서 뭐 좀 심한 얘기로 하면 60이라도 20몇 살짜리 뭐 30살 초해서 뭐 좋은 장가 갈 수 있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어떤 여성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한국 갈라 그러지 미국 안 갈라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외국에 계신다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뭐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교포라 그러면 뭐 굉장히 참 뭐 무대해줬던 때가 있었죠. 지금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을 잘 못하세요. 예전에는 괜찮은 뭐 미국의 교포고 이러면 우리나라 여성 뭐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도 뭐 앞다투어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미국에 뭐 한 달에 뭐 5,000불 벌어요, 6,000불 벌어요.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 생활하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또 한 분은 뭐 아직까지 장애가 심하지는 않으시다 그러는데, 장애가 있으시다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 주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동의하는 여성분 찾기가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 분 장애인분 하다가 그분도 결국은 그 앞에 계신 분하고 파토가 나고, 그러고 나서는 진행을 뭐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데 갔는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 상태죠. 장애 가지신 분을 동의하는 여성이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뭐 초운에 뭐
그런 여성은 솔직한 얘기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주시는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뭐 결혼식 비용이나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 가지신 분, 동의하는 여성은 뭐 그분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내 이 여성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성분을 동의하는 여성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뭐처럼 뭐 장애를 가지신 분도 뭐 결혼하고, 뭐 제가 좀 심한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절대로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잠시만요. 최근에 뭐 이런저런 해서 저희 회사 경비에 이제 물론 뭐 남자분들이 물으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일단 경비를 물어보십니다. 경비를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업체 경비는 뭐 1,000만 원이고 뭐 화상 통화까지는 무료고 카톡 교제를 할 때 계약금조로 500만 원, 그 다음에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뭐 매칭이 되고 나면 중도금 300만 원, 또 200만 원은 이제 결혼식 때나 아니면 비자 전에 이제 내시고, 그래서 결혼식 개인 비용, 업체 비용은 1,000만 원이고 개인 비용은 뭐 소개팅 여행비, 그 다음에 교육비, 기숙사비, 결혼식 비용, 뭐 또 재혼이시면 이런 걸 쭉 안내해드리는 이제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십니다. 총 경비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경비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기로 한 2,000에서 2,500, 좀 많이 들면 3,000만 원까지 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재혼자와 재혼자끼리 해서 결혼식 안 하고 한 2,000만 원이면 끝날 수도 있죠. 또 뭐 결혼식을 하게 되고, 또 초혼자끼리 만나고 결혼식을 하게 되고, 또 뭐 2번, 3번 방문, 2번은 뭐 기본이지만 3번 방문하고 이러면은 4번 방문하고 이러면 3,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에다가 주는 비용은 아닌데, 회사에 주는 비용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재혼이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분이 30대 중후반까지 38세까지 해서 초혼자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깎아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대신에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걸 해서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는 업체 비용 1,000만 원에서 제가 이제 제 임의로 이제 깎아주는 거지. 근데 그거는 40대, 뭐 30대, 39, 40 이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분이 자기는 유튜브 나오고 싶다고 해도 뭐 솔직한 얘기로 벌써 나이 그렇게 들고 하면 별로 저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예전에는 제가 50 만 50세 이상 나가면 추가 비용을 2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50세 이상 넘어가면요, 여자분 찾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세 이상 넘어가는, 오늘도 뭐 어떤 여자분 30세인데 45살까지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베트남 여성분의 현실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꽤 큰 회사들의 제가 계약서를 몇 번 봤는데 78년생 이상은 아예 초혼 상담은 안 받아요. 어떤 회사는 78년생 이상은 아예 상담도 안 받고요. 78년생 켜봐야 이제 48이잖아요. 50 밑이잖아요.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78년생 이상은 초혼 상담은 안 받는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이제 더 하겠죠. 내년에 가면 이제 78년생이 아니라 뭐 79년생, 80년이 될 것이고, 9년에 가면 더 내려오겠죠. 그만큼 이제 50세 이상들은 상담해 주시는데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8분이 카톡 교제하고 있지만 이 중에 50세 이상은 딱 2분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다 50 밑으로 해요. 제일 젊은 친구는 38도 있고. 현실이 그래요. 뭐 이거를 저나 뭐 업체를 뭐 원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현실이 그런데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50 넘어가시면 여담이지만 어제 어제 화상통화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남성분도 50세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성분이 좀 나이가 나이가 좀 어렸지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뭐 30대 넘어가고 뭐 자기의 마음이 안 드는 사람하고 그냥 하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이게 경비는 저희가 뭐 2천에서 3천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타 회사도 아마 비슷합니다. 뭐 좀 많이 받는 회사는 5천만원, 6천만원까지 받는 회사가 물론 그건 특별한 뭐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거를 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아마 한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뭐냐? 그런 똑같은 3천이라도 저희 회사는 회사에 주는 비용이 1,000만원이면 그런 회사들은 회사에 주는 비용이 1,500에서 2천이에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3천만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그러면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식 때 쓰는 사람 같으면요. 신부집에 결혼식 비용을 그렇게 많이 못 주죠. 보통 그런 회사들은 신부집에 결혼식 비용이 아마 한 3, 4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초혼 결혼식에 3, 400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베트남 결혼식 하면은 1박 2일 정도 이제 2번 하거든요. 1박 이제 그 전날 전야제라고 하고 뭐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하고 하는데 손님이 적게는 한 200명에서 많게는 한 400명까지 옵니다. 아마 1인당 10,000원을 쳐도 음식값만 해도 뭐 300에서 400이 왔다 갔다 하네. 뭐 음식만 먹나요? 술도 마셔야 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뭐 거기 밴드 불러야 되고 뭐 사회하는 사람 불러야 되고 또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금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800m로 들고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힘들 거예요. 그럼 그 힘든 건 뭐냐? 처가에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처갓집에 이제 오면서 이제 뭐 부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메꾸는 거죠. 그렇게 메꾸라고 보통 업체에서는 3, 400이 된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그 돈은 신랑 돈 아니잖아요. 신부 돈도 아니에요. 그 돈은 부모님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부모님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부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신부들이 빨리 일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또 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채빚을 내서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베트남에 이게 주위에 보면 깜도나 이렇게 사채를 놓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아요. 그 여자가 한국에 결혼에 간다 그러면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면 이제 받을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채로 돈을 빌려줘요. 그래 놔놓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면 쪼는 거죠. 빨리 돈 갚아라. 그럼 그 돈을 빨리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이자만 갚아놔요. 그럼 좀 더 지나면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덮여져서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한 뭐 3, 400만원, 500만원 빌렸으니까 그 돈을 이제 갚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지나가면 이제 1,000만원 되고 1,500만원 되고 하면 있나? 그때 돼서 신랑한테 얘기하면 신랑도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적은 돈을 주셨는데 결혼식이 좀 과하다 이러시는 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부한테 혹시 돈 빌린 거 있냐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왜냐하면 그 이자가요 최소 5부예요. 4부 5부짜리예요. 이거 엄청나죠. 우리나라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런 차이겠다. 돈을 풍족하게 많이 쓰는 것도 뭐 꼭 좋은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는데 그게 처가의 빚으로 남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빚으로 남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신부집에 정상적으로 이제 해주고, 그 우리가 주는 비용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신부를 나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1000만원 주고 다 했다 어쨌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도 자기 모르게 처가에서는 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소개해서 그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의 일절에 뭐 소개료나 사례금 없이 해주면 그래도 아마 한 자기 왔다 갔다 비행기 값하고 서류 비용은 또 해야 되니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도 한 15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소개해주는 사람이 소개비를 뭐 300을 달라 500을 달라 또 심하면은 거기 뭐 또 이제 거기 식구들 또 베트남 가면 이제 그 비행기 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업체 비용이랑 차이가 없어요. 업체 비용이랑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나몰라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거는 업체 소개보다는 개인 소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개인 소개는, 업체 소개는 자기가 원망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친구다, 동네 형이다, 뭐 형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딱 나면 어디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히는 거예요. 근데 사고율은 훨씬 높다. 그리고 이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왜 업체 비용, 개인 비용을 이렇게 나눠 놓냐면, 이걸 두 개 섞어 가지고 하면은요 신랑분들 손해예요. 업체에서는 이익입니다. 왜냐? 자, 만약에 제가 토탈 다 합쳐서 2,500을 합시다. 2,500인데 지금은 업체 비용 1,000만원이고 1,500원 신랑에서는 개인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개인 비용에서 중간에 뭐 빼먹거나 뭐 이익을 취할 게 없죠. 근데 이걸 둘이 섞어 놓으면은요, 아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신랑들 모르게 돈 이쪽에서 남기고 저쪽에서 남기고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업체는. 특히나 여기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개인 비용은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여자는 참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또 비용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정작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2,500이다 3,000이다 끝? 그럼 한국에 오면 안 되냐? 아니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또 쓸 게 또 생기죠. 병원비 들어야 되죠. 병원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 처음에 오시면 이빨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옷 사야 되죠. 집에 뭐 가구 좀 바꿔야 되죠. 뭐 또 이것저것 뭐 해야 되죠 하면요, 그 비용도 제가 봐서는 또 최소 500에서 1000이에요. 옷도요, 한번 베트남은 저도 여기 옷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옷 산 이게 이 옷이 제가 한 7, 8년 정도 근처에 있을 때 산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벌밖에 옷을 안 사요. 전 뭐, 제가 뭐 옷을 뭐, 그렇게 욕심을 내는 타입도 아니고, 뭐, 여기는 사시사철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옷값이 안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뭐, 여자들 화장품,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쓰는 비용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200에서 한 500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시겠죠. 근데 불편하신 건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 뭐 마음대로 쓰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호텔도 좀 싼 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여기서 저가 내려갈 때 뭐 회사차나 뭐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아껴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개인 비용은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거를 물론 뭐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한 뭐 2,500에서 3,000 정도는 준비돼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안에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뭐 아끼고 뭐 궁상 끌 필요는 없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내가 쓰는 비용에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주는 비용에서 뭐 안 주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는 뭐 제가 업체 비용 1,000만 원이고 30세까지는 더 싸게 받는다 그랬지만은 내가 50인데 업체 비용 좀 깎읍시다? 그럼 결혼 안 하시냐? 또 어느덧 또 밤이 됐네요. 시원합니다. 저는 또 이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좀 업무를 보겠습니다. 자, 다들 편히 쉬시고 항상 건강하세요.